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조금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을 내년에 계속 봐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쭉쭉 올라서 산타랠리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증시는 불타는 중. 자, 그나저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계산하면 월, 화, 수, 그리고 금요일. 오늘까지 계산하면 이제 한 6일 남았나요? 6거래일 정도만 끝나면은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산타랠리가 슬슬 오는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발 상승이 영향을 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왼쪽에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기간 조정 후 그러면은 이거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받다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또 올라가는 시간이 오겠구나 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난주 미국 왜 올랐나 보겠습니다. 바로 오라클 때문인데요. 최근 2주간 하락의 주범이었던 오라클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 요정이 되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 기대감 등이 나타나면서 반등 성공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전. 전력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또 되려나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정전이 이어졌다고 하고 영향을 받은 것은 시 전체의 30%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전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바로 화재였습니다. 변전소에서 화재가 났고 그러면서 정전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바로 로보택시였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자 서비스를 정지시켰는데 하지만 테슬라 로보택시는 정전이 되어도 그대로 운행시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안전요원이 탑승했기 때문에 그냥 속행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머스크는 웨이모랑 비교하면서 테슬라가 짱임 이런 식으로 SNS를 올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 전기요금은 동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가정용은 11분기 연속 그리고 산업용은 5개분기 연속 동결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이 검토가 된다고 하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 있으며 전력 생산이 많고 사용량이 적은 지방 쪽은 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조금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을 내년에 계속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 파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지식품이 상장했는데요. 뜨끈한 어묵 국물이 생각나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기리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오늘까지 따따블 이후 상한가 한 번 더 게다가 오늘까지 상한가를 만들며 미칠 듯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오늘 상장한 스펙 2개도 충분한 수익을 주는 모습이죠. 자, 따뜻한 연말입니다. 기름분들 맛있는 거 사 드시고요. 그리고 저 기릿은 알지노믹스 오늘 시초가 매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 관련주가 계속 관심.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였군요. 우주 관련주가 미칠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 중심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스페이스X 얼마나 가치가 올랐습니까? 연일 사람들의 러브클이 몰려오고 있으며 오늘 또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세아베 스틸 지주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스페이스X와 특수화금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가장 뜨거운 섹터는 우주 관련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핵융합 관련주 조금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두 친구 중에서 내년 초까지 달릴 친구는 누가 될지 둘 다 달릴지 아니면 제3의 다른 무엇인가 나타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주 관련된 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미국이 더욱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우주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주정책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28년 달 유인 착륙 성공 그리고 2030년까지 상설 달 기지를 위한 초기 요소를 구축한다는 얘기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주 관련주가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로켓랩입니다. RKLB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 우주 발사체 그리고 위성 부품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꼽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소형 발사체만 보자면은 올해 최다 발사 기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ASTS입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곳인데 위성통신 관련주로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지국을 우주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LY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달 착륙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라고 LUNR도 있습니다. 민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곳인데요. 여기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ETF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적합한 ETF는 ARKX 돈나무 누나의 픽인 우주와 방산이 같이 들어있는 섹터입니다. 여기는 뭐 골고루 투자는 그런 맛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ITA나 UFO 이러한 ETF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닥의 시간이 오고 있다. 자,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증권사의 생각을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은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가 시작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좋아지나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강화, 기관 투자자 진입 여건,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AI, ESS, 우주 요 세 개의 특례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자연히 이 섹터에 돈이 몰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시간이 오는 거 플러스 AI, ESS, 우주 요 세 가지 섹터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코스닥에서 뭐가 오를지 찍어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삼성 SDI 전기차 캐즘이 길다. 당분간 2차전지는 좀 재미가 없으려나요? 삼성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BMW 수요 감소로 인한 배터리 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32만원으로 하향 조정. 그래서 결국 성장률이 낮다고 합니다. 5% 수준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하니까 사실 2차전지 하면은 거의 신화적인 성장주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화려한 시절은 다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ESS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시각은 동일합니다. ESS와 로봇이 바닥을 만들어 주고요. 내년에서 내후년 봤을 때 그때는 전기차 캐즘이 슬슬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발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자율주행이든 그리고 2차전지든 길게 보면은 좋은 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오는 미래니까요. 다음입니다. 구리 가격은 왜 계속 오르는 거야? 구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닥터코퍼라고 불려서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글로벌 산업이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죠. 글로벌 제조업 지표 등을 보면은 둔화와 정체, 특히 중국은 상태가 메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구리 왼쪽에 보다시피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신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또 AI발 전력망 수요라고 합니다. AI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2030년까지 구리 수요 증가분의 60%가 AI발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말인즉슨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관심을 계속 둘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AI가 직업을 삭제시키는 중. 요즘 다들 하는 말이 AI가 내 직업을 없애고 있어 이러한 말이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 회사에서는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사람이 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전문직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세무, 법률 등에서도 AI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세무 그리고 법률 상담은 조금 비싼 편인데 하지만 만약에 AI가 대체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해결까지 해주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면은 다들 일단 사용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내에 세무 법률에 관련된 AI 서비스가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실시간 통역이 떴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제미나이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통역 기능을 쓰게 되면은 내가 말한 한국어가 글로 바뀌고 그 글이 영어로 바뀌고 다시 그 영어를 읽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진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는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거는 이제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다.
단순히 내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쓰는 영어,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언어, 그 정도는 한 2, 3년 내에 스마트 글라스 나오면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회사도 체질 개선 중. 요즘 게임 회사들이 기존 게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과감하게 실적이 부진한 게임을 정리하고 체질 개선을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같은 느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NC 같은 경우에는 호연, 그리고 불소2 이러한 게임을 종료한다고 하고요. 넥슨 또 인기 없는 게임을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NC는 아이온2에 사활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온2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확실히 이제 잠도 자기 싫을 만큼 조금만 더 딱 그런 느낌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이 한두 개씩 더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때까지 부정적이었던 게임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내년, 내후년은 게임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게임에도 AI가 접목되는 시대가 분명 올 거예요. 다음입니다. 한일령 때문에 산리오 주가가 급락. 지금 일본에서 산리오 기업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진짜네 라는 얘기가 들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한일령 때문에 그런데요. 산리오의 매출 20% 정도가 중국향 매출인데 충분히 주가에 영향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인 시세이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 이러한 기업도 하락을 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중바 내년부터 유료. 저는 아직까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캐리언 이후에 인기가 엄청나게 커져서 요즘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국중박이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또 발맞춰서 이제 다른 박물관도 그리고 궁과 능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관람객에 대응하고 전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아바타3 보셨나요? 아바타3가 개봉했습니다. 벌써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글로벌에서는 흥행이 살짝 애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에서 1,300억 원, 그리고 총 티켓 수입은 5,100억 원, 이 정도의 흥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30만 명이나 관람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전에 개봉했던 주토피아2. 주토피아1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데 이 주토피아2 600만 명이나 벌써 봤다고 하고, 올해 영화 중 처음으로 600만을 넘긴 영화가 주토피아2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과연 아바타3는 주토피아를 또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일카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